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분과 강사 김진애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페라 얘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서울 오페라단의 이소영 단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 오페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서울 오페라단이 창단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네. 2005년도에 저희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로 장단 공연을 시작했는데 네. 참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민간 오페라단을 국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2008년도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대상 없는 금상을 수상하고 네. 또 2009년에는 연이어서 해외 합작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초청 작품으로 초대받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매년 연간 두세 편의 오페라 작품을 크고 작은 작품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상도 받으시고 네. 예, 어떤 작품으로 상을 받았습니까? 2008년도는 오페라 아이다를 네. 저희가 순수 국내 제작으로 만들었었고요. 네. 2009년도에는 나폴리 극장과 협업을 해서 네. 오페라 투란도트를 올려서 해외 합작, 투란도트. 해외 합작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소울 오페라단이라고 하면 다들 트로이의 목마 이런 수식어가 잘 따라붙는데요. 네. 아마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네. 2008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올렸던 카르멘이 네.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네. 아마도 한국 오페라 60년사에 허를 찔린 서울의 오페라단들, 네. 트로이의 목마에게 허를 찔린 서울의 오페라단들 아하. 이렇게 하면서 네. 저희 오페라단에 대해서 네. 트로이의 목마라는 수식어가 늘 네. 따라다니는데요. 네. 아마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을 하면서 네.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은 것 같고요. 네. 국내 공연뿐만 아니라 저희가 2009년도에 있었던 이탈리아 제노바 네. 두칼레 궁에서 했던 세계 항만총회 초청 오프닝 공연을 춘향전으로 올렸었고 네. 또 주 영국 한국대사관에서 올렸던 문화원 오프닝도 공연을 한국의 밤이라는 공연을 했었고 또 올해는 이태리 남쪽 포짜에 있는 네. 뿔리에 페스티벌에도 초청돼서 오페라 갈라 공연을 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 보통 오페라 한 편 네.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글쎄요, 작게는 4, 5억에서 네. 많게는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한 네. 5억에서 10억이 소요되면 네, 티켓 네. 수입이 얼마죠? 글쎄요, 그거 저희 경영의 비밀이라 다 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때 티켓 판매 수익을 한 40%, 네. 그다음에 기업 협찬들을 한 40%, 네. 나머지 20% 정도는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개인 후원인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티켓 수입은 40~50%밖에는 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네요. 네, 그죠? 네. 예. 자, 오페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페라처럼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예술의 장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다른 예술 장르하고 달리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들 소재들을 보면 네. 귀족과 젊은 창부와의 사랑, 네. 혹은 그런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든가 애인 있는 여자를 강탈하기 위해서 네.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검찰총장, 네. 군대 간 사이에 그 애인이 와보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간 얘기. 재밌네요. 또 네. 가난한 유학생들끼리 다락방에 모여서 살면서 그들이 느끼는 애환과 고뇌, 네. 젊은 날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조금만 접근을 해보면 저희 드라마, 안방 드라마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전혀 어려운 장르가 아니다. 스토리가 아니다. 굉장히 재미있다. 네, 그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이태리
어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네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막기가 다 자막기가 극장마다 있고. 어디나 달려 있고 네. 또 요즘은 너무 좋아져서요. 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조금만 공부를 하면 네.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더 좋죠. 거기다가 성악이 들어가 있고 보이스가 그렇죠. 들어가 있고 네. 네. 드라마적인 요소도 극적인 요소도 들어가 교수님 있고. 많이 아시는데요? 네, 제 전공이 연극 영화니까 의상도 네. 화려하고 그렇죠. 그렇죠. 조명 효과도 네. 살리고 네. 어렵지가 않다. 네, 근데 아주 표값이 재밌죠. 굉장히 비싸던데요. 왜 이렇습니까? 그게 이제 뭐 대중화가 되면 당연히 표값이 싸지겠죠. 표값이 네. 기본적으로 10만 원, 15만 원 하니까 네, 그렇죠. 좀 우리 대중들이 보기 힘들지 않느냐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대중화가 돼서 장기 공연을 한다면 오페라 가격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렇게 오페라는 네. 그쪽은 장기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유럽은 어느 극장이나 연간 어떤 오페라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마 대부분의 80% 정도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80% 예산을 지원을 한다. 그 나머지 부분을 티켓 판매와 협찬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죠. 지원이 엄청나네요. 그럼요. 저희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현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나라 오페라계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립, 공립, 사립 단체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국립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단체가 있고요. 네. 시립은 서울시 오페라단과 대구시 오페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 대구. 네네. 네. 저도 지금 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 네. 부이사장으로 네. 맡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연합회에 가입된 오페라단 수가 전국적으로 120여 개가 되고요. 120여 개. 네. 가입 안 된 단체들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한 150여 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 네. 않나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네. 서울,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 반 정도가요. 7, 80개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 그 얘기인가요? 네, 한 60개 정도가 60개가, 네. 서울과 경기 서울 지역에 경기에 있고. 네. 자, 이게 오페라가 참 이 돈 안 되는 이 예술인데요. 네네. 전국적으로 150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마 같으실 거예요. 다들 이제 꼭 이루고 싶은 꿈 하나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내가 꼭 지켜야 될 것들. 네, 네. 아마 음악을 하는 음악도들에게는 네. 이 오페라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 그럼요. 네. 그러나 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유학을 하고 또 네. 음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가 없고 네. 무대가 없다 보니까 네. 주로 학맥이 많죠. 네, 같은 학교 학교 중심으로. 출신들의 네. 동아리 성격의 오페라단이 많이 생기면서 오페라단이 난립하는 양상도 있습니다. 수준이 아마추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잘하는 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일자를 많이 만들어서 네. 이렇게 난립되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네, 네. 저도 가끔 오페라를 구경합니다만 네. 이 레파토리 자체가 주로 외국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상이나 특히 가발, 뭐 스토리야 다 있을 수 있는 인간사 이야기지만 네. 우리 게 아니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우리가 뭐 우리 것처럼 생각하는 K-팝 이래서 부르고 있는 열심히 부르고 있는 네.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또 트로트는 우리 건 줄 아는데요. 트로트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음악적으로는 중세에 태어난 서양 음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뭐 그것을 더 이상 우리 거 아니다, 네. 내 거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오페라는 네. 우리 인류가 지켜야 될 소중한 문화 유산의 하나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뭐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레파토리 말씀하셨는데 2013년에 예를 들면은요. 네. 서울의 예술의 전당 또 고양 아트센터, 네, 충무홀, 아름드리센터. 예. 네. 그리고 또 세종문화회관 네. 뭐 4개 극장에서 총 44개의 오페라가 올려졌어요. 44개. 네. 그 중에서 네. 7편이 그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고 갈라 콘서트. 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4회, 네. 그리고 또 토스카, 투란도트, 네. 카르멘 네. 이 3편이 또 각 두
2번씩 올려졌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한 가지의 작품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네. 우리나라가 아직 오페라 매니아층이 얕다 보니까 네. 잘 알려진 곡을 하지 않으면 네. 오페라를 하지 않으면 관객을 목격하기 쉽지 않다라는 관객 목격 차원에서 네. 갈라 콘서트 쭉 그렇죠. 아주 유명한 아리아만 뽑아서 하는 그렇죠. 걸 갈라 콘서트라 그런 거 맞습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라투라비아트나 투란도트나 아이다나 다 유명한 작품들인데 네, 네. 제 말씀은 네. 한국의 창작 오페라가 왜 이렇게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네. 한국의 창작 오페라의 움직임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역시도 2015년 무대에 올릴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그릇이라는 신의 그릇. 네, 네. 오페라 창작 오페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세계적인 오페라와 대등하게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작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네. 저희 오페라단들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이죠. 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외국어를 주로 했지만 이제 창작 오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네, 그 네, 말씀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 오페라 문화가 네. 아직은 이 관객 수도 좀 적고 네. 또 크게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지도 않기 때문에 음. 정말 오페라 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널리 퍼질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 작품의 편중 현상. 작품의 편중. 그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 네.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 협찬받기 좋은 작품들, 협찬용. 예, 쏠리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예산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쏠림이라는 게 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얘기하나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2013년도인가요? 국립오페라단이 올렸던 파르치파리 네. 유료 객석 점유율이 88%였어요. 대단한데요. 네, 그걸 보고 이제 혹자들은 이게 뭐 우리나라의 오페라가 가능성이 있다는 네. 청신호를 보내주는 신호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국립오페라단은 연간 100억 이상이 되는 스폰서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넉넉한 홍보 예산이나 또 뭐 미디어의 지원, 네. 정부의 지원, 네. 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공연을 하는 하나의 작품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의 뭐 저변이 확대됐다거나 우리 뭐 오페라 현실이 좋아졌다고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네, 네, 민간 네. 오페라단의 경우는 네. 이제 남이 썼던 세트를 빌려 써야 되고 그렇습니까? 사실 예. 예, 그렇죠. 뭐 저희 오페라단도 이미 중견 이상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네. 나은 상황이지만 네. 정말 영세한 단체들이 너무 많고 네. 네. 우리나라 오페라 운동이 네. 민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간 단체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죠. 역량 결핍 상태와 역량 가다 상태가 이렇게 혼용된 채 기형적으로 지금 오페라계가 제가 볼 때는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00억을 국립오페라단에만 주고 민간은 민간 단체는 얼마나 줍니까? 예산 지원이? 뭐 3천만 원이요? 네, 그것도 받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고 뭐 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정부 지원은 거의 뭐 거의 10% 이내로 아. 보면 되시는 거죠. 네. 아마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네. 기업형 마트들이 네. 시장을 잠식하는 거와 같은 현상이 오페라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지는 거죠. 오페라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주로 국립 쪽에서 그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네, 네. 사립 오페라단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죠. 아까 이제 얘기 가운데 사립 오페라단이 150개가 되는데 네. 작품들이 좀 한정된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작품들. 네, 네. 그럼 의상이나 세트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민간 단체는 제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같은 옷으로 돌려 입고
이뤄가면서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무대도 마찬가지죠. 네. 또 워낙 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자체 제작을 한다고 해도 퀄리티가 뛰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그리고 또 저희를 또 무겁게 하는 것들 중에 네. 하나가 뮤지컬 시장이 네. 오페라 시장이 이제 뮤지컬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아하, 점들. 네. 뮤지컬은 상업예술이고 대중예술이고 네. 그러다 보니 충분한 투자처를 찾아서 네.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네. 수가 펀딩이 있는 가능하죠. 네, 예. 동력을 가지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페라가 하던 역할들을 지금 현재 뮤지컬적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 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 중에 네, 하나입니다. 성악가들이 뮤지컬 가수로도 많이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악 출신 그렇죠.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뭐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또 무대의 부족 현상이죠.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성악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적어지는 거죠. 프로덕션 숫자가 적다고 말씀이에요. 예. 150개나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150개 단체들이 다 좋은 작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 수준의 작품도 많고 네. 또 문제는 이름만 걸어놓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공연을 하고 네. 아니면 공연을 안 하고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 타개할 방안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야겠죠. 네. 있어야 저희 같은 이제 민간 네.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메세나 활동. 메세나. 네. 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메세나 활동이 저 초기에는 사실은 네. 기업들에게 저희도 이제 협찬을 받으러 가거나 이렇게 해보면 거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수준? 어쩌면 구걸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에 네.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1단계에서는 그냥 뭐 기부가 자선 행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게 자존심 상한다. 그렇죠. 예, 구걸하는 듯한 느낌. 네. 네, 그랬고 이제 지금 2단계에 와서는 네. 마케팅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스폰서십. 그것까지 생각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했고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거죠. 홍보를 해달라, 티켓을 달라. 네. 네. 그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이 요즘에는 이제 네. 전략적으로 이 경영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네. 노사가 하합하고 네. 어려운 경영 문제 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예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아니면은 공동표를 구매해서 관람하는 형태로 어떻게 예전에는 될까요? 예전에 협찬이라고 하면 현금을 지원을 하거나 네. 티켓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매를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네.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연기자들을 초청해서 직원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네. 이해를 하실까요? 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네.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기자들에게 배운다. 표현력 향상 프로그램 그렇죠. 이런 거죠. 또 혹 네. 어떤 기업에서는 같이 조각 스쿨을 만들어요. 네. 노사가 화합하기 위한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임원과 직원들이 화합하기 위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기업과 예술단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전략적 동반자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의 마케팅을 보면요. 네. 그런데 이 마케팅하는 기업에 이런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후원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한 상위 한 20개 그룹 정도가 90.5%를 차지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메세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라는 것이 대기업 네. 혹은 기업이 갖고 있는 문화재단 네. 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네. 다른 기업들은 메세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활동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예. 메세나 참여 기업 수도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단체나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개발하자. 그렇죠. 그래서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도 메세나법이 제정되어서 네. 공포가 되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뭐 이게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기업의 후원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라는 게 있죠. 네.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 이외에 네. 사회공헌 활동이나 또 네. 환경을 위한 공헌 활동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네. 평가를 해서 지수를 매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 다우 존스 지수가 높은 기업들이 투자 창출도 더 많이 되고 네. 또 뭐랄까요? 기업의 인지도나 여러 가지 네. 면에서 더 많은 성공을 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와 메세나법을 좀 결합시키면 어떨까? 네. 메세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네. 이 지수 평가를 할 때 가산점을 준다던가 네.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이런 노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오페라단가 네. 또 민간 오페라단이 동반 성장하고 네. 기업과 또 예술단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우존스 이 경영 지수가 높을수록 네네. 이 기업이 더 성장하더라. 그렇죠. 그러니 네. 여러분들이 좀 기업들이 이거 좀 그 사회공헌 활동 열심히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메사나 활동을 열심히 해라. 그 요지죠.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게. 네. 그 말씀은 같습니다. 자, 우리 서울 오페라단에서도 이태리 극장하고 공동 제작 많이 하시고 네, 또 네. 초청 공연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뮤지컬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라이센스 수입을 네, 많이 네. 했다가 이제는 자생적인 단계로 접어드는데 오페라는 어떤 수준입니까? 저희도 해외 프로덕션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을 하기도 하고 공동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페라는 사실 가장 글로벌한 장르이고요. 네. 이 오페라 한 장면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시대상, 문화, 네.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무대 장치나 네. 뭐 거기 무대 세트 의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여져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예산이 정말 풍부해야 네. 되는데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민간 뭐 국립 두 개의 시립을 제외한 민간 단체들은 예산이 없다. 넉넉한 편이 아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저예산으로 공연을 만들었을 때 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정부의 탄탄한 지원 속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그 해외 작품들을 초청해서 공유를 하면서 저희의 질적 성장을 모도하고 또 도모하고 또 네. 저기가 자극도 줘서 촉진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뮤지컬 네. 경우를 제가 여쭤봤더니 네. 해외 유명한 공연을 수입하면서 무대 장치나 기술 이런 걸 다 전수를 받아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기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전략을 네, 쓰는 건 나쁘지 그렇습니다. 않다. 네, 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페라 문화 맞습니까? 그렇죠. 문화 맞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문화 융성을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적인 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오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네, 문화 융성의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한다는 것이 먹고 네. 사는 것 같고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오페라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소통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됐고 네. 또 나눔과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내재된 상처들을 치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네. 사회적 정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오페라가 아닌가라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오페라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그렇죠. 말씀이죠. 네, 네. 예, 예.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뭐 우리 요즘 화두가 창조 경제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 창조 경제의 핵심은 아무래도 뭐 상상력과 창의력일 텐데요. 네. 오페라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육성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거기 창상력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페라를 통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었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네. 먼저 주산 학원을 간다던가 요즘 들어선 영어 학원과 컴퓨터 학원을 네. 가죠. 유럽을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무용학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바른 자세 속에서 건전한 생각이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해서 예술 활동을 반드시 교육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성이 키워지고 개발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오페라나 음악 교육이 반드시 예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네. 또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이 예술가 접목한 감성 교육을 접목한 융합형 창의적 인간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성 교육, 예술 교육을 꼭 시키자. 이것이 문화 융성의 토대다 이 네, 말씀이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경제 활동과도 접목시켜야 되겠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도시 경제 구도를 바꿔놓은 네. 아레나 페스티벌이나 이태리의 네. 또 스위스의 브레겐츠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네. 아레나 페스티벌은 2달 반 정도 진행을 되죠. 경제 유발 효과가 약 7,500억 원 네. 정도가 되고요. 네. 이 도시 구도 자체가 바뀌었죠. 네. 뭐 여름철이 되면 이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네. 야외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뭐 숙소는 물론이고 식당 네. 다 예약되고. 베로나 지금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네, 것도 그렇죠. 대단히 유명한 건데 네, 그거 네. 수입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공연 자체를? 국내에는 지금 그만한 규모를 감당할 수준이 안 단체는 된다. 없고요. 네. 그래서 뭐 거기 비아 마찌니가라고 그 길이 있는데 네. 물건들이 없어요. 장사가 잘 된다. 관광객들이 상업적으로 많이 아주 오니까 축제 하나 성공하면은 이것이 창조 경제하고 연결이 된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산 지역에 오페라 극장을 2,200억을 들여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오페라가 가진 사회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발전하게 되겠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부산에 극장이 그렇게 많은데 또 오페라 극장을 지어야 하나 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네. 자, 부산문화회관이나 네. 부산에 있는 뭐 시민회관 같은 곳에서 오페라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네. 야구장에 불러놓고 축구 게임을 하라고 하는 거나 같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산 지역의 다른 여론들은 지어놓고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시기상조다. 그리고 영화의 정단도 지금 지어놓고 1년에 100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또 토론의 우리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여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 우리나라 오페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울 오페라단의 이소영 단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